유승준 씨, 저는 뭐 유승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티브 유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의한 공정병역 5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봤다면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저를 저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언론에 나온 그것만 제목만 본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유승준 방지 5법 또는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명명을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명명을 했죠. 그만큼 스티브 유가 국적을 변경하고 병력을 기피한 그런 사례들이 국민들의 내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유승준 방지법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발끈한 것 같죠. 그래서 유승준 씨 인터뷰한 내용을 보세요. 40분 동안 제가 발의한 공정병역 5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부당하다 하면서 뭘 했습니까? 정치공세, 황당한 정치공세, 가짜뉴스 이런 걸로 일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승준 씨 스티브 유는 저의 5가지 개정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입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병역 5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근본적으로 공정한 병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했습니다. 최근에 병역 꼼수가 많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 평균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국적을 변경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연 4,000명이나 됩니다. 연 4,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600명보다 한 6배 이상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병역 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병역 5법, 공정병역 5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인원이 국내 와서는 국내 와서 취업을 하는 사례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국적을 바꾸고 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딴 이후에 한국에 와서 대학 국립대 교수를 한다든가 공무원 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병역법과 맞추어서 45세까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재외동포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게 되면은 한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그 재외동포법 중에서 F4 비자가 있죠. F4 비자를 획득하면 한국에 와서 취업도 가능하고 의료보험도 혜택이 되고 여러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역 의무를 안 한 인원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45세까지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국적법이라든가 출입국 관리법 이런 것도 이런 정신으로 재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법이 법으로 입법화되게 되면은 병역 꼼수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고 공정한 병력이 돼서 튼튼한 안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준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이 법은 유승준을 겨냥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00명이나 되는 어떤 인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적을 변경을 해서 병력을 회피나 기피하는 인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번 법안이 되면은 스티브 유에게 조금의 영향을 갑니다. 왜냐하면은 출입국 관리법에 병력을 기피한 해서 병역 의무를 안 한 인원은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융통성을 줬습니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사를 받게 되겠죠. 그 동안의 행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육군 예비역 대장 출신이죠.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고 너무 선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십시오. 미국 이번 선거가 100% 부정선거로 확인됐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손자병법 1장에 보면은 도를 갖추라고 나옵니다. 국가도 도가 있어야 되고 개인도 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예가 도를 갖췄을 때와 안 갖췄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스티브 유가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탑 가수로 활동할 때는 도를 나름 갖추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이익금을 또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모범적인 젊은이로서 활동을 하니까 많은 인원들이 팬이 생기고 또 좋아하게 된 것이죠. 따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공인으로서 그 당시는 나름 했어요. 그리고 국가 애국심도 고취하면서 본인이 또 군에도 가겠다, 해병대 가겠다 이러니까 인기가 많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병역 의무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국적을 바꾸어서 기피했잖아요. 그 공인으로서의 도를 벗어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국민, 많은 팬들이 뒤를 돌아섰고 또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 실망감을 주고 공분을 사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티브 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죠. 모든 게 자업자득이죠. 도를 갖추고 본인이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순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지만은 도를 갖추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호응을 안 해준다. 이것이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나름대로 도가 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자병법에서는 도천지장법에서 사실은 리더는 그 지신인용음이라고 했거든요. 신뢰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솔선수범함으로써 신뢰를 갖췄는데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안 함으로써 또 자기가 한다고 약속하고 또 여러 가지 내뱉은 것을 이행을 안 함으로써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또한 중요하다. 이런 것도 손자병법에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